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4월 29일 월요일 오후 4시 34분입니다. 제가 내일부터 좀 놀러 갑니다. 그래서 화, 수 이렇게 이틀 동안 핸드폰으로 영상을 녹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일정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조금 더 연장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근데 길어져 봐야 목요일까지 핸드폰으로 영상 녹화하지 않을까 싶고요. 혹시나 일정에 변화가 생기면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틀 아마 놀러 갈 것 같아요. 그래서 화수 핸드폰으로 영상 녹화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하여튼 이번 주에 그 일정이 중요합니다. 이번 주에 증시 일정들이 좀 굉장히 중요해요. 제가 영상 녹화 일정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주 어떤 증시 이벤트가 있는지 일정을 좀 체크 좀 하고 넘어갈게요.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서 요거 볼 건데, 화요일 날 새벽 4시입니다. 한국 시간으로. 화요일 날 새벽 4시에 미국 재무부의 2분기 그 채권 발행 총량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. 이것도 중요하죠. 근데 사실 이 재무부의 채권 발행량 요런 채권 발행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 실질적인 건 수요일 날 밤 9시 반에 발표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2분기에 리펀딩 만기별 계획이 발표가 되거든요. 전체 총량이 발표가 되고, 그게 화요일 날 새벽 4시에 발표가 되고, 수요일 날 밤 9시 반에는 구체적으로 이 총량 중에서 1년물 채권 얼마, 2년물 채권 얼마, 3년물 채권 얼마, 5년물 얼마, 10년물 얼마, 구체적인 만기별로 발행 계획이 이때 발표가 됩니다. 수요일 날 9시 반에 발표되는 이 리펀딩 계획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. 그리고 FOMC 회의 목요일 날 새벽 3시입니다. 그 외에도 짜잘짜잘한 이런 고용 지표나 각종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, 워낙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은 좀 떨어져서 좀 반응을 좀 안 할 수도 있어요, 시장이요. 특별히 서프라이즈나 쇼크가 아니면요. 그리고 금요일 날도 중요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.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. 실업률하고 논판 페이롤스 아마 발표될 건데, 그것들이 9시 반에 발표되죠. 중요합니다.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애플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. IT 빅테크 기업들 애플 말고도 몇 개가 실적 발표되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주 후반에 중요한 게 많아요. 실질적으로 수요일 이후부터 중요한 게 많습니다. 물론 화요일날 새벽 4시에 이거 리펀딩 총량 요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, 본격적인 건 이제 수요일날 이후부터다. 근데 수요일날 한국 증시는 또 휴장이죠. 하여튼 목요일날부터 한국 증시는 본격적으로, 하여튼 세계 증시는 본격적으로 목요일날부터 좀 이제 들썩들썩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목요일 날까지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세계 증시 상황은 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잘 진행 중입니다. 여기서 가격 조정이 한번 나왔고, 가격 조정이 끝나고 단기 바닥 만들고 가격 조정 끝나고 여기서 다시 상승이 진행 중입니다. 아직 정고점을 넘어가지 못했는데,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이나 수요일 밤 이때부터 진짜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어떤 이런 저항을 테스트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. 본격적으로 그때부터가 어떤 핵심적인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거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, 그런 재료들이 나오는데 호재가 얼마나 나올 것이며 악재가 얼마나 나올 것이며 이제 그런 게 중요하겠죠. 오늘은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. 오늘은 이러한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어서 그냥 시장은 추세대로 단기 바닥은 만들어 놨으니까 일단 더 오르자, 일단 계속 오르자,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닌데요. 오늘 엔화가 좀 들썩들썩했습니다. 엔화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좀 들썩들썩하기 시작했죠. 오늘 아침에도 점검하긴 했는데 엔화가 확 급등을 했었습니다. 금요일 날 밤에요. 그러니까 엔화가 초약세를 보였다는 거죠. 초약세. 그러면서 160, 하여튼 150, 어쩌고저쩌고 했는데, 이렇게 엔화가 약세인 이유는 말씀드렸었죠. 그죠? 구조적인 달러 강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엔화가 약세가 나오고 있다. 또 그리고 일본 정부 당국에서 지금 딱히 환율에 개입할 방법도 딱히 지금 개입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. 일본 외환 당국에서 지금 환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지면서 투기적인 투기적인 세력들까지 개입이 돼서 이 환율이 급등을 했죠. 이 엔화 초약세가 나타났죠. 근데 그 여파가 오늘 아시아 증시 열려 있을 때 혹은 지금까지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엔화는 오늘 장중에도 더 올랐어요. 그래서 잠시 좀 보겠습니다. 엔화 환율 좀 볼게요. 엔화 환율이 오늘 장중에 160을 터치했었습니다. 여기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죠. 1986년 이후 160엔 돌파한 게 처음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
그 이유는 나와 있죠.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이 약화되면서 확 투기적인 어떤 그런 세력도 개입하면서 이렇게 올랐다고 나와 있습니다. 근데 그 뒤로 이렇게 확 되돌렸습니다. 지금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금요일부터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 시작했는데, 이런 변동성 확대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. 앞으로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거나 아니면은 이 기존의 상승 추세를 끝내고 하락으로 전환되기 위한 오버슈팅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아직까지 뭐 저는 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끝내기 위한 오버슈팅이 아닐까라는 뭐 생각 정도는 좀 하고 있어요.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엔화가 계속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 전환하기도 쉽진 않아 보이고, 솔직히 뭐 아직까지 뭐 잘은 모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. 달러가 강할 만한 이유가 너무 많아서. 근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만약 이렇게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오버슈팅으로 인식이 돼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는 뭐 그런 음봉, 뭐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하겠죠. 아직까지 뭐 정확한 의미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근데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. 일단 전부 다 이게 아직 이 봉이 마감된 게 아닙니다. 그리고 오늘 마침 일본 증시도 휴장이라 가지고 사실 지금 이런 반응도 사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좀 검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일본 증시가 문이 열려 있어야지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, 일단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일단 좀 어려워 보입니다. 어쨌든 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, 이 봉이 어떻게 마감되느냐가 좀 중요할 겁니다.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고요. 여기서 뭐 음봉이 계속 길어진다 그러면 좀 가격 조정, 일단 혹은 추세 전환, 그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. 하여튼 뭐 엔화가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게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된 건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기사인데, 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는 외환 당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, 아무래도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하겠죠. 근데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개입했을 가능성이 뭐 좀 있긴 있어 보이죠. 그죠? 저렇게 급락을 했었으니까요. 하여튼 그 160이란 자리는 일단 오늘 이런 반응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, 160이란 자리는 일단은 여기는 어떤 라운드는 뭐 여기는 어떤 그래도 의미 있는 저항이겠구나라는 건 일단 살짝 확인을 하긴 했는데,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이제 엔화의 이 상승 추세가 끝나고 추세를 전환한다, 아직 그런 건 모릅니다. 아직까지 해석은 좀 제한적이에요. 다만 160 부근은 어떤 좀 의미 있는 좀 저항인가 보다, 일단 그 정도 생각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모습이 나왔으니까 일단 당분간 여기서 상승 탄력은 좀 둔화가 될지도 모르겠다, 뭐 라는 생각 정도는 뭐 조금 좀 들긴 합니다. 강력한 양봉이 나왔으나 그보다 더 강력한 음봉도 만만치 않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쪽 부분은 저항이긴 하구나. 근데 아직 이 봉이 마감된 게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,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엔화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, 엔화 약세는 사실 세계 증시에서 조금 좀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해석되고 있긴 있습니다. 왜냐면 엔화 약세는 달러 강세를 의미하기 때문에, 그죠? 달러 강세는 위험 자산에 안 좋은 신호잖아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위로 올라가면은 세계 증시에 좀 안 좋은 분위기, 얘가 내려오면은 세계 증시에 지금 좀 긍정적인 분위기,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은은하게 이 엔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하여튼 오늘 이 엔화가 이렇게 장중에 강세를 보이면서 어쨌든 아시아 증시 훈풍, 혹은 뭐 지금 유럽 증시 훈풍에 어느 정도 좀 분위기에 살짝 일조는 한 것 같습니다. 이런 좋은 분위기를 살짝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한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환율이 들썩들썩하긴 했습니다. 장중에 달러 인덱스도 보시다시피 크게 떨어지고요. 이거 말씀드렸죠. 계속해서 조정 진행 중이라고요. 근데 가격 조정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기간 조정으로 답답한 구간이라 말씀드렸죠. 저 엔화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. 엔화의 영향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달러가 올랐던 게 다시 다 뒤집어졌다. 어쨌든 혼조한 구간, 기간 조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, 달러는 아직은 상승 추세가 깨졌다라고 하기는 어렵다.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중요한 저항, 그죠? 하여튼 엔화가 이렇게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었습니다. 주식시장에는 그냥 적당히 좋은 분위기를 적당히 좀 훈풍을 좀 불어넣어줬고, 환율이 좀 들썩들썩했죠. 오늘 그래서 뭐 장중에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약세를 좀 보이면서 저 엔화 덕분에, 그래서 보시다시피 위안화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,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엔화가 초약세를 엔화가 또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, 이거는 아침에 보여드렸던 N1 환율이죠.
말씀드렸다시피 매력적인 가격대이긴 한데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면 이건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볼 수 있겠죠, 그죠?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력적인 가격대이긴 합니다. 이렇게 마감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말씀드렸죠, 중장기적인 바닥될 가능성은 높은 그런 가격대이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이 좀 안 좋아지긴 했었어요. 얘가 계속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올 땐 세상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낙관적이었고, 그죠? 지금 일단 더 이상 아래쪽으로는 일단 잘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. 아직 이 봉이 마감되진 않았습니다. 아침에는 제가 영상 녹화할 땐 870원대였는데 880원대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. 거의 890원대에 이렇게 근접을 하고 있죠.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. 하여튼 저거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뭐 환율만 엄청나게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. 원달러 환율도 오늘 뭐 들썩들썩 했는데 결국 제자리, 어떤 투기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엔화의 영향에 의해서 들썩들썩 했는데 결국 제자리입니다. 어쨌든 각자 뭐 갈 길은 일단 다 가고 있습니다. 저 엔화의 영향은 일단 좀 제한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요. 그리고 그 말씀드렸죠. 아직 엔화의 방향성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. 일단 뭐 전반적인 내용들은 일단 쭉 살펴봤습니다. 엔화 위주로 해서 좀 잘 살펴봤고요. 중국 증시는 오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. 중국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상해 종합인데 강하다라 말씀드렸죠. 예, 중요한 라인 완전히 돌파한 짝 검증하고 있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상승 목표치 위쪽으로 열렸어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고요. 상승 N자 목표치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뭐 저기 위에까지 목표치가 지금 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중국 증시는 굉장히 지금 강합니다. 중국 경제 바닥론 이런 걸로 인해서 강하고요.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구리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들썩들썩 하는 게 또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점들은 금리를 또 끌어올리는데 한 몫을 할 거고요. 이런 점들까지 연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중국 증시 지금 하방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. 새로운 시세의 초입입니다. 새로운 시세의 초입일 가능성이 높죠. 예.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뭐 세계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상승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좋을 수 있어요. 이제 본격적으로 근데 이번 주 중반부터 수요일 밤부터 해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이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됩니다. 지금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특별히 이상한 게 없습니다. 말씀드렸죠. 하여튼 근데 금리의 상승도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. 여러 가지 낙관적인 분위기 등에 의해서 하여튼 금융시장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. 유럽 증시인데요. 얘도 잘 올라가고 있죠.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.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뭐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FOMC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 다 같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다 본 것 같고요. 오늘 한국 증시는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약했는데 어떻게 코스닥 분위기는 또 굉장히 좋았더라고요.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른 종목들이 또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야기겠죠. 한국 증시가 이렇게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부진했던 거는 아마 뭐 인텔이 급락했던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좋았다.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등했다라는 거는 금요일에 이미 반영을 했고, 그래서 금요일날 하이닉스가 4%씩 올랐고 삼성전자가 0.5% 올랐던 거고, 오늘 이제 하락한 거는 이제 인텔이 급락했다라는 뭐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일단 하락한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근데 보시면은 이 지난번에 이제 여기 아래에서 그 4월 19일부터는 이 구간이 이제 언더슈팅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, 그래서 V자형 반등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V자형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특정 라인 위로는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일단 저항이 누적되고 있습니다. 음봉 하잖아요. 저항이 누적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다행히 여기서 이제 세계 증시에 계속해서 훈풍이 불어와서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죽지 않고 음봉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은 이 부분은 튼튼한 지지력이 될 수가 있는데요. 근데 여기서 삐끗해갖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건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굉장히 크게 열리게 돼버립니다.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. 아직은 그냥 불안하기만 할 뿐입니다. 아직은 그래도 어떤 전저점을 지키고는 있기 때문에, 붕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의미 있는 바닥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. 근데 이 자리가 의미 있는 바닥이 된다 하더라도
이 삼성전자의 상승 목표치는 일단 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주식은 일단 이제 단물이 다 빠졌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죠.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는 거는 코스피 지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런 상황입니다. 일단 음봉 하니까 지지력, 정석적인 지지력이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, 이 상태에서 죽으면은 확 죽어가면서 삼성전자는 대폭락을 할 수가 있긴 있는데, 아직까지는 뭐 모른다. 여기서 올라가기로 맘먹으면 이 부분이 좀 의미 있는 지지력이 될 수도 있긴 하다라는 거.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약한 모습들,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오늘 1%, 선물이 1% 넘게 올랐는데, 삼성전자, 하이닉스 빼고 다른 종목 다 올랐다는 이야기겠죠. 코스피가 상승 종목 수가 717 종목, 코스피 종합에서.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요. 뭐 요렇게 단기 쌍고점 가능성 있긴 있습니다만은,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죠. 오늘 극복했잖아요, 그죠? 더 위로 올라간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냥 뭐 어디까지 올라가서 꺾기 그런 거 몰라요. 그런 거 몰라. 그냥 일단 가만히 일단 보고 계시면 되는 상황입니다. 딱히 제 생각에 보편적인 분들은 할 거 없다고요. 한국 증시는요. 한국 증시는 눌림시 매수를 하기는 너무 가격 조정이 컸기 때문에 주식 매수도 못하고 하방 진입도 아직 올라가고 있으니까 못하고 말씀드렸죠. 일단 반등, 일단 더 좀 올라올 것 같다, 더 상승할 것 같다,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코스닥도 그냥 잘 올라오고 있어요. 코스닥은 지난 이제 3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켰는데 그 저항을 극복했죠. 그러니까 뭐다? 더 올라갈 거다. 더 올라갈 거다, 그겁니다. 그래서 뭐 이것도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지 않겠나 싶지만, 이것도 반등시 매도 전략이 좀 정석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올라오고 있으니까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겠죠.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딱히 할 거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뭐 환율 오늘 저기 엔화 때문에 들썩들썩 하긴 했는데,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이런 추세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. 다만 이제 이쪽 부분이 지금 이제 어떤 저항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지금 이쪽 그 1380원 부근, 1380원 부근이 어떤 의미 있는 저항이 될, 의미 있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보입니다. 그러나 아직 상승 추세 자체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. 잘 긋고 가면 계속 더 오를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뭐 일단 특별히 뭐 할 건 없는 것 같고, 눌림시 매수하고 싶다, 가능합니다. 이 달러 매수 이 정도 했으면 어떤 단기적인 바닥은 확인했으니까 매수 가능합니다. 매수의 근거는 있습니다. 뭐 천천히 모아가는 뭐 그런 전략, 뭐 가능한 그런 가격대라고 봅니다. 여기서 올라가기로 맘만 먹는다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 있죠. 달러 매수, 눌림시 매수 전략, 정석적인 전략이고 하자만 할 수 있습니다. 근거도 있습니다. 천천히 매집하는 전략도 이거는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움직임이 워낙 둔화가 되어 있고, 중요한 이벤트는 수요일부터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뭔가 하자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. 쫙 다 봤고요. 뭐 미국 증시도 뭐 특별한 이벤트는 지금 이제 없으니까,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으니까 일단 뭐 더 올라가겠거니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침에 말씀드렸죠. 나스닥은 상승 목표치가 아직은 조금 더 있다. 중요한 저항이 17,970 정도 되는 자리다. 아직 그까지 조금 더 터치 더 할 수 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뭐 17,900 몇십이란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, 워낙 강했던 나스닥이기 때문에 바로 위에 또 18,000이라는 또 멋진 숫자가 있죠. 라운드 넘버,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라운드 넘버가 있는데, 이런 라운드 넘버 정도는 뭐 충분히 터치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. 하여튼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.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세계 증시 잘 올라가고 있다,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. 뭐 나머지는 뭐 점검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지금 다들 좀 주춤주춤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시기예요. 중요한 시기. 그래서 올해 뭐 하반기의 방향성을 이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서 조금 그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당장 오늘 밤은 아니고 수요일 날 밤부터 좀 시작이 된다,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뭐 말씀드린 대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렇게 좀 핸드폰으로 좀 녹화를 할 것 같습니다. 양해 부탁드리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